성공 취업의 시작 페이잡 시즌2 금요일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1부에 이어 2부에서도요, 여러분의 취업 고민을 말끔하게 짚어줄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예, 1부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은요. 다시 네. 소개드리면 해커스잡의 김태형 강사님, 권준영 강사님과 쭉 이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이제 1부에 저희가 면접 얘기가 나와서 좀 그 얘기를 해볼 텐데, 두 분도 이제 예전에 뭐 회사를 들어가실 때 그 면접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태영 쌤 얘기부터 좀 듣고 싶네요. 예. 전 좀 에피소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은 뭐 되게 유들유들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유들유들하다고 보이지만 예전에는 좀 성깔이 있었나 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윗사람이 찍어 누르면은 확 부딪혀 버리는 게 있는데 그게 거기서 나와 버리더라고요. 알기로 하셨구나, 거기 네. 그분하고.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말을 함부로 하길래 바로 그냥 들이받았더니 이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 20년 넘게 학생들 대하면서 이 정도로 심하게 면접관에게 들이받은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다행이죠. 아니, 근데 무슨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말을 함부로 하길래 왜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고 라는 얘기를 했어요. 나오면서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니까 윗사람이 찍어 누르면은 못 참았었거든요. 그때 반응도 좀 심했고 나는 조직과 안 맞구나. 바로 바꿨죠. 왜냐하면 저도 취업 준비하면서 강의를 아르바이트로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원래 강의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뭐 학원에서 너 좀 강의 좀 해봐라고 해서 뭐 그래 보지요라고 했던 거다 보니까 조직이 안 맞다면 조직이 아닌 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 강사하자. 야, 근데 전직했죠. 우리 태영 쌤은 선택과 집중이 진짜 빨랐네요. 그렇죠. 사실 근데 자신감이 또 있으셨을 거고 맞아요. 또 그런 어떤 들이받음은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본인의 자신감이 없는데 들이받았다가 어디 가서 또 어떤 처지가 될지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요. 자신감이 있으셨던 거예요. 자, 우리 김 쌤의 에피소드 들어봤고 네. 권 쌤도 에피소드가 굉장히 FM적인 느낌이어서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어땠습니까? 제가 면접을 사실은 이제 오늘 오기 전에 내가 몇 번 봐봤는지 한번 세봤거든요. 해보니까 기업으로는 34개. 34개. 그리고 면접은 조금밖에 제가- 안 하셨네요. 네? 조금밖에 안 하셨어요. 그런가요? 조금밖에 안 한 거 아니에요? 면접을요? 면접만. 그러니까 지원은 뭐 셀 수도 없고. 그래서 34개 기업을 받고 횟수로 보면 제가 52번을 면접을 갔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합격한 데가 이제 제가 근무했었던 포스코 계열사였는데 제가 그때 이제 4차 면접까지 이렇게 봤었단 말이에요. 4차 면접을 네. 봤는데 그 4차 면접 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요즘은 안 그럽니다. 요즘은 포스코 굉장히 면접을 합리적으로 네. 잘 보시고 너무 뭐 근데 그때는 약간 뭐 조금 좀 시점도 옛날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최종 면접을 이제 4명이 들어갔는데 이제 저 빼고 나머지 3분이 전부 다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분들이셨던 거예요. 근데 저만 비서울대학교 학생이 그래서 한 1시간 20분 진행되는데 1시간 10분 동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3분한테는 하트가 뿅뿅이고 그러니까 저는 맨 가운데 앉아 있는데 아무도 저한테 임원분들이 저한테 관심을 안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틀렸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남은 10분, 제가 1시간 10분은 이제 조금 무시를 당하고 있었고, 근데 그 10분에 이제 계속 말 안 시키면 이제 저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독지사 같은 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질문을 안 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임원 분 중에 인사 담당 임원분께서 이제 근데 지원자분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신데 상대적으로 3분보다 본인이 가진 뭐 강점이나 왜 뽑아야 돼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다 포기하고 그때 남은 기업 거기 이제 입사하는 상상을 하면서 있었던 어차피 이거 떨어질 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반응 아시죠? 내가 아니고 약간 약간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그러시더라고 이런 느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럼 제가 왜 이 포스코 그룹의 인사 담당자로서 제가 적합한가에 대해서 그때 저는 몰랐는데 제가 7분 정도 얘기를 했대요. 제가 가진 강점, 뭐 제 비전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결코 반응이 좋지 않으셨고. 잘 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뭐 우리 부서에도 서울대가 몇 명인데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남았었던 하나의 조금 중견 기업 거기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됐죠.
그래서 4명 중에 몇 명 된 거예요? 대박. 한 명 된 게 저는 된 대박. 겁니다. 그럼 서울대 건슨 된 거예요? 네네, 제가 서울대는 다 나가리 된 거고요. 그렇죠. 뭐 더 좋은데 가셨겠지만. 다 낙방이고 혼자 내신. 네. 희한하네요. 그러게. 네, 그래서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되게. 저도 이제 들어가면은 인사 제가 채용 담당을 좀 했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여쭤보니까 완전 점수차가 벌어지게 4등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예. 평가에서 근데 이제 마지막 곡에 이제 반전으로 면접이 해서 엄청 중요하구나. 굉장히 좀 길게 많은 차이로 제가 야, 이겨서 저렇게 김쌤 저렇게 세 명 그 서울대 3명 낙방이 됐고 한 그러니까. 명 비서울은 된 저 케이스는 어떻게 분석을 좀 하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임원들은 밑에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요. 그래서 서류 1차 면접까지 해서 기본적인 거를 걸러내니까 사실은 누구를 뽑아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거지. 아. 이 사람이 학벌, 만일에 평가하는 기준이 학벌이다. 그러면 거기서 끝났겠죠. 근데 사실 학벌은 부분적이거든요. 모든 걸 다 평가해 줄 수가 없어요. 일 시킬 때 뭐 특정 대학 출신이 일을 계속 잘한다. 그럴 일은 없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그 전까지 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자신감 있게 뭘 질러야 맞아, 되는데 맞아. 진짜. 준혁 쌤도 거기서 주눅 들었으면은 기회도 안 왔겠죠. 맞아요. 확 질러버려야 들지 돼요, 않고 지를 때. 본인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취업 준비 중에 막막한 부분이 있다면 잡다방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0만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 포개기 파트너죠. 독취사 카페에 사연 남겨주시면 속 시원하게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잡다방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사연인데요. 독취사 카페 아이디 공룡이다 님이 답이 없는 저의 스펙이라고 올려주셨거든요. 예. 한번 살펴볼게요. 네, 학교 전공 학점 전문대 경찰행정 2.X 학점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2.X는 네, 어학 점수 없고 자격증은 커말 1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1급, 경비지도사 있습니다. 네. 경력사항은 옷가게 3년, 경원 3년, 대외활동, 수상경력, 기타 없고요. 추가 계획은 산업기사, 재정관리사 추가로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회계팀이나 생산직을 원한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조언을 보니까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될까요? 어디로 취업해야 될지 모르겠다. 회계 쪽 가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만한 기업 있을까요? 추가로 더 따면 좋은 자격증도 추천받고 싶어요 하면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예, 전문대학교 경찰행정학 전공하셨고 회계 분야 희망하고 계신 분이에요. 예. 게시글에 댓글 달아서 회계 쪽을 가고 싶은데 학점도 낮고 비전공자라서 고민된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덧붙여주셨다고 하는데 스펙 점검 김태형 쌤께서도 뭔가 좀 뼈 때리는 얘기 하실 것 같은데 뼈 때린다기보다 이렇게 뭐랄까요 스스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좀 많이 안 돼 있어요. 사실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직무 연관성을 떠나서 직무 일관성이 없거든요. 평가하는 분들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원자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해주면 다행인데 네. 안 하고 그냥 넘겨버릴 위험이 있어서 어떻게 본인의 경력, 자격, 전공 이걸 녹여내느냐, 일관성 있게 녹여내느냐가 지금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겠네요. 우리 저기 권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유의면 좋은 기업 입사를 전제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분이 옷가게 3년, 경원 3년, 깔끔하게 3+3으로 이제 경력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학점이 낮기 때문에 사실 전문대졸 채용을 기반으로 한 이 보안직 채용에 있어서 불리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합격 사례, 그래도 재학생 중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경비지도사 있고 경원 3년이 그래도 좀 유의미한 경험이라는 전제에서 본다면 사실 이거 조합해서 충분히 보안회사에서 지금 보안직으로 입사를 타진해 보실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은 자기소개서 면접부터 이거에 몰입해가지고 한 6개월, 1년 준비를 해보신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분께서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회계팀, 더 나아가서 생산직까지도 얘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회계팀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조금 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근로 조건이 굉장히 열악한 뭐 그런 것들에서 근무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래도 내가 만족하고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는 기업에서 회계팀 현 상황에서 자격증을 좀 취득하고 업무 경력을 쌓아도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팀에 대한 부분은 시점을 놓친 것이라고 저는 좀 놓쳤다. 말씀을 그럼 드리고 그건 싶습니다. 접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힘드실 것 같고요. 본인도 힘드실 것 같고, 그리고 회계팀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경력, 이제 회계팀 관점에서 보면은 태용 쌤이 완전히 이제 말씀하시기 정확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경찰 행정을 했는데 회계팀을 하고 싶어하는 그 심리는 어떤 걸까요? 경원 3년 때 많은 일이 있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냥 제 추정은 그렇습니다. 경원 3년 때 네. 네. 그럴 수 있겠네. 네. 우리 저기 어쨌든, 예, 김쌤도 한번 첨언을 해주시죠. 예. 네, 이분을 좀. 경호 쪽 얘기를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제가 모 기관에서 이제 의뢰받아가지고 강의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줌으로 강의를 듣는데 보안 업무를 하다가 잠깐 듣고 있대요. 근데 자꾸 네트워크가 끊겨요. 그래서 다시 접속하고 근데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딱 해서 강의하다가 다시 접속이 받아주고 했었는데 그만큼 열악한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회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저도 준영쌤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회계 쪽은 너무 생뚱맞아요. 회계 쪽을 지원해버리는 순간 옷가게 3년, 경호원 3년, 6년이 공백이 돼버려요. 차라리 그럴 거면 이걸 아예 볼 수 없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을 준비하게 되면 필기라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그만큼의 기간이 걸려요. 네. 그 기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예. 두 분 다 회계 쪽은 시점을 놓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생산직 지원 희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저는 이것도 좀 현실 계속 부정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최근에 합격의 어떤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보자면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과 다르게 사실은 고등학교 때서부터 전공을 하면서 전문대로 이제 전공을 이어가면서 해서 이 이론적 배경이나 실습 배경을 굉장히 강조해서 보는 경향이 점점 세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설명이 안 되고 그리고 맥락도 굉장히 좀 중시하는데 사실 그 경험도 조금 한계가 있어서 저는 좋은 결과를 얻기는 이것도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가 제 생각이고 그러면은 이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산직만 놓고 봤을 땐 그런 사례가 과연 가능할까에 대해서 냉정히 좀 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시드리고 싶은 게 영업직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학생이나 그러니까 지향하는 모델과 굉장히 다를 경우라면 제가 좀 잘못된 조언을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예. 보안직을 벗어나서 사기업 영역에서 일을 하고 싶다. 만약에 우리 태영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건 너무 준비가 과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저는 전문대졸 기반으로 한 영업직을 가정하고 보면 여기는 야 네가 우리 산업에서 영업을 4년을 했고 이거보다 이런 경험 거기에 플러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스타일이 종합평가되기 때문에 이런 학점에서의 좀 문제 또 전공에서 일치 이런 게 거의 극복될 거라고 보고 또 영업직에서 보면 어쨌든 이 또 보안업체 출신 분들을 배척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좀 일정 부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는 경향도 실무에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보안업체에서 업무를 하시거나 우리 쌤 말씀대로 공공기관 지원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영업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해보거나 정도가 세 가지 선택지지 말씀하신 어떤 회계나 생산은 저는 우리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추천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묻게 되는 부분인데 태영쌤 보실 때는 이분이 그 전공도 그렇고 옷가게 3년, 경호원 3년 했고 물론 이제 커말 전산회계, 전산세 뭐 1급 딴 거는 이제 이 다른 쪽을 가고 싶어서 또 따신 걸 수 있겠는데 아까 이제 취업의 일관성을 얘기하셨어요. 네. 이분이 생산직과 회계팀 쪽으로 가려는 이유는 뭐라고 좀 추측을 해보세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해왔던 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득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있는데 20년, 한 18년 가까이 자동차 딜러로 일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요? 그 정도면 업계에서도 인정받고 그럼요. 그랬을 길게 텐데 했었는데, 예. 갑자기 공공기관을 준비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딜러 이렇게 하시다가 그러니까 왜 그런가를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프시면서 자기 직업 자체가 안정성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 가족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같이 힘들 때가 있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안정적인 데를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해서 공공기관을 준비하셨고 그러죠. 그분이 이제 합격을 하셨거든요. 합격하시고 다행히 대단하신 합격. 분이네요. 그렇죠. 예. 저는 그분 합격하고 저한테 참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판매했던 자동차, 요 차를 뭐
줄 수는 없고 키 차키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만일에 나중에 이 차를 사고 싶으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전국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게 제 후배들이 있으니까 해드리겠다. 그게 마세라티예요. 그래요. 제가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등급을 낮춰주면 또 다른 거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분은 그러니까 생산직은 어렵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공공기관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쌤 보실 때는요? 저는 길게 보고 준비를 하셨으면 싶어요. 뭐 당장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건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네. 안정적인 삶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 당장 취업을 해야겠다. 그럼 영업직이겠죠. 근데 만일에 새로운 커리어에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면 지금 트렌드에 맞는 뭐 디지털 인재 쪽에 맞는 빅데이터라든지 뭐 코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해서 새로운 커리어를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권쌤, 이게 산업기사, 재정관리사 추가 공부할 거라 했잖아요. 네네. 이 부분도 그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사실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저는 사기업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뒷받침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과거의 설명이 좀 가능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한두 개의 자격증이나 최근 몇 달에서의 맥락만 가지고 그래도 조금 내가 그래도 좀 오래 일할 수 있는 기업을 찾겠다 이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재정관리사 물론 이거 굉장히 유의미한 자격증이긴 한데 현 상황에서의 취득은 괜히 취득 난이도만 높고 효용 가치는 떨어지는 이렇게 접근할 것 같으면 저는 공공기관, 공기업에 몰입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추천이 되진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도 이제 학생들을 어쨌든 해커스 학원에서 많이 보는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의 이런 성공적인 케이스 있나요? 많죠. 많아요. 그러니까 상담한 친구들, 제 학생들 중에 있는데 그래서 더 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성공으로 이어질 확률이 저는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낮거나 정말 몇 안 되는 예외가 우리 지원자분이 우리 이 학생이 된다라는 건데 저는 그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미 따놓은 커말 1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1급 이런 거는 이제 활용을 공기업 쪽에다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쪽이 차라리 활용할 수가 그렇게? 있죠. 공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무 행정 쪽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사무 행정은 여러 직무가 통합되어 있어요. 뭐 기획, 인사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네. 공룡이다님을 위해서 우리 또 마지막 처방을 내려주셔야 될 텐데 다 동호 반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권쌤부터 정리 좀 해볼까요? 네네. 일단은 제가 너무 원하시는 회계 세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너무 마음을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취업이라고 하는 건 현실적인 부분, 그 다음에 최소한의 확률. 더구나 사기업은 저는 확률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 학생이 일부의 예외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조언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만약에 현실적인 조언을 드린다면 아까 우리 태영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IT 기반의 인재, 즉 개발자나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그쪽으로 전문교육기관의 과정을 거쳐서 가시는 방법, 영업에서 하시는 방법, 공적 영역, 즉 공공기관과 공무원으로 가시는 요 세 가지에서 좀 전환을 고민하시는 게 확률상 그다음에 또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 권세윤 조언이었고요. 우리 김태형 쌤 조언 편하게 좀 해주시죠. 종합적으로. 네. 길게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길게. 길게라는 게 뭐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한 10년쯤 후, 10년쯤 후에 내 삶은 어떨까? 내가 때 되면 퇴근하고 안정적으로 뭐 성과 이런 거 치지도 않고 이러고 살고 싶다. 라고 하면 지금 공공기관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때 나는 치열하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인정받고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 사기업이 맞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직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또 달라지거든요. 그거를 생각을 하고 지금 나 자신을 본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그리 아깝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시안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운 것뿐입니다. 좀 알겠습니다. 길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예. 우선은 오늘 선물 받을 주인공을 또 선정해야 될 시간인데 S포님이랑 공룡이다 두 분 만나봤고요. 힘을 내요 슈퍼파워상 어떤 분에게 주실까요?
자, 우리 김쌤이 해주실까요? 네. 아, 김쌤? 권쌤? 권쌤께서? 제가 네, 권쌤께서.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사심을 좀 담아서 네. 제가 좀 뭐 계속 안 된다 말씀드렸던 우리 공룡이다님에게 공룡이다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아유, 그 선정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이렇게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네. 다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마음이 좀 걸려서 그래서.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공룡이다님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파이팅. 보시면서. 네, 화이팅.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공룡이다님께는 해커스 취업 도서를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람하지 않겠습니다.